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나이 다락방의 바나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의 근황을 먼저 짧게 전하자면 저는 백수가 되었습니다. 아예 일을 그만둔 건 아니고요. 저희 사장님이 무급휴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알차게 무급휴가를 보내고 있고요. 책을 너무 읽고 싶어서 돈은 벌어야겠고, 그래서 다른 유튜버 분의 편집을 도와드리면서 조금씩 돈을 벌어 나가고 있고, 또 리뷰를 해드리기 위해서 또 많은 책들을 읽고 있고요. 또 리뷰할 책들이 생기면 또 리뷰를 하기 위해서 그 책을 또 여러 번, 이게 정말 리뷰를 할 만한 책인가, 얼마나 재밌나, 소개해드릴 만한가, 네, 이렇게 여러 번 읽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소도 해야 되고요, 밥도 해야 되고요, 밥 먹고 나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빨래도 해야 되고요, 빨래 다 마르고 나면은 또 걷어서 잘 개켜서 옷장에 정리도 해야 하고요. 이제 또 날씨가 여름에서 가을로 슬슬 넘어가는 것 같아서 안 입는 여름 옷들 좀 정리도 하고, 네, 그래요.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바쁘게 지내고 계시죠? 제가 저의 근황에서 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도 책이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 서점을 갔는데 생각보다 책값이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도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서점을 막 돌아다니다가 소설집이 좀 눈에 띄어서 일단 금액을 먼저 보았습니다. 근데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3,500원. 와우. 한 권에 3,5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이 소설집은 뭔가 너무 신나가지고 그 책을 딱 앞면을 딱 봤는데 또 제가 아는 작가님들의 이름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님들이 쓰신 단편이 이 소설집에 다 들어가 있는데 3,500원밖에 안 한다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시리즈가 딱 2권 나왔었는데 이 2권을 바로 구매를 해서 읽어보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 그 소설집은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소설보다 시리즈예요. 이 소설보다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계절의 소설 선정작을 묶은 단행본 시리즈라고 하고요. 1년에 딱 4권씩 출간이 된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소설보다 봄이라고 적혀 있고 소설보다 여름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아마 소설보다 가을, 소설보다 겨울 이렇게 4편이 나오는 것 같은데 빨리 소설보다 가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소설집입니다. 그 소설집 가격이 3,5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금액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딱 그 정도 퀄리티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정말 마음 놓고 읽었거든요. 아니 대체 왜 이 소설이 3,500원, 이 소설집이 왜 3,500원밖에 안 하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 모든 한 편 한 편들이 퀄리티가 있었고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이 시기에 저렴하고 재미있는 소설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리뷰를 결심하게 되었고요. 이 소설집의 특징? 아니면 제가 읽으면서 이게 정말 가장 좋았다? 라고 하는 점이 있다면 이 소설이 한 편 끝날 때마다 작가와의 인터뷰가 또 길게 실려 있어요. 물론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 이후에 어떤 작품을 쓰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적혀 있고요. 이런 작가님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 책이어서 제가 한 번 읽고 또 작가님과의 생각을 많이 비교해서 읽고 또 이런 재미가 있었던 소설집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이 소설집에서 각각 한 편을 꼽아서 어떤 소설을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 소설보다 봄에서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읽은 작품은요, 김혜진 작가님의 3구역, 1구역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이 소설의 배경은 재개발 단지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 3구역에 살고 있는
하지만 재개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저 세입자인 위치고요. 너라는 인물은요, 3구역에서 살다가 이미 재개발이 완료된 1구역으로 옮겨가서 살게 된 남자입니다. 여기서 너라는 인물은 이제 나라는 인물과 이제 고양이 탭이라는 아이를 보살피면서 친해질 정도로 굉장히 따뜻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으로 비춰지는데요. 하지만 이 재개발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고 이해타산적인 따뜻한 면모와는 조금 다른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한 혼란을 느끼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나라는 인물이 다시는 너를 보아선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으면서 달동네를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3구역의 전경을 바라보는데 정말 덤덤하게 얘기를 해요. 3구역이 이렇게 생겼었구나. 근데 저는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2구역은 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 2구역이 과연 나라는 존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재개발이 된 1구역과 재개발이 되지 않은 3구역, 그리고 그 1구역과 3구역 그 어디에도 섞일 수 없는 2구역. 2구역에 살고 있는 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너에게는 너무 호감이 있지만 이 3구역을 대하는 너의 냉정한 태도를 봤을 때는 혼란을 느끼는, 그러면서 이 대체 숫자 2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왜 하필 1구역, 2구역도 아니고 2구역, 3구역도 아닌 1구역, 3구역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저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상태긴 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제가 생각한 이 물음에 대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소설보다 여름에서는요, 서희재 작가님의 0%를 향하여 라는 작품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강화길 작가님의 가원이라는 작품도 너무 좋았고요. 임소라 작가님의 희고 등군 부분이라는 작품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소설보다 여름에 들어있는 작품은 다 좋았어요. 하지만 제가 왜 이 많은 좋은 작품들 중에서 굳이 서희재 작가님의 0%를 향하여를 소개해드리고 싶냐면, 제 전공과 굉장히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래서 더 많이 읽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했던 소설이기에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독립영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는 이전과는 다르게 많이 변질돼 버린 독립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독립영화를 계속 지속해 나가기에는 더 이상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현실이랄까요? 예전에는 독립영화를 통해서 상업영화의 감독이 되기도 하고, 독립영화에서 뭔가 상을 받게 되면 그것이 나의 커리어가 되어서 조금 더 빠르게 상업영화로 진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독립영화를 찍은 배우 같은 경우도 그것이 자신의 커리어가 돼서 더 많은 작품을 하는, 유명한 작품을 하는 배우가 될 수 있는 뭔가 등용문이었다면, 이제는 독립영화의 현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가고 또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어느 순간 독립영화에도 유명한 배우가 캐스팅이 되어야만 사람들한테 집중을 받고 자신의 영화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서 점점 영화의 비중이, 상업영화의 비중은 점점 100%를 향해 가는데 반대로 독립영화의 비중은 0%로 되어가는 그 현실을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솔직히 이 작품은 제가 제 주변에 혹시 독립영화를 하고 있는 뭐 후배나 동기나 선배님들이 계신다면 조촐하게 인터뷰 형식으로 리뷰를 해보고 싶었던 작품인데, 안타깝게도 함께 인터뷰를 해주실 분들을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짧게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0%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0%라는 것만으로도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작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 와닿기도 하면서 이 0이라는 숫자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좀 뒤죽박죽하면서 대체 무엇에 대한 독립인가? 이 독립영화의 독립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독립인가? 문학적도 무엇에서 독립을 한 것인가? 독립문학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이 독립이라는 말이 비단 영화에서만 점점 사라져가는 문화일까? 다른 예술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이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성비 너무 좋은 이 소설집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기에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책 2권을 리뷰를 하러 와봤습니다. 이 소설집을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앞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는 이 소설집을 어떻게 읽었냐 하면 일단 작가님의 작품을 먼저 읽고 독서 노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 소설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들에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 작가의 인터뷰를 읽어봤습니다. 그 작가의 인터뷰를 다 읽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작품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총 3번을 읽은 거죠. 근데 좀 3번을 읽는다고 해서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닌 게 정말 많이 짧아요. 정말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많이 짧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않고 읽으실 수 있고요. 이 작가님의 인터뷰 그리고 나의 독서 노트들을 비교해보면서 읽다 보면 내가 의문점을 가졌던 부분이라던가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작가님이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라는 부분을 작가님이 인터뷰에서 맞습니다 라고 대답해주면 그 희열 있잖아요. 뭔가 내가 뭔가 독서를 제대로 한 것 같아 라는 의미 없는 희열과, 또 내가 궁금했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했을 때 인터뷰에 그 부분이 나오면 잘 캐치했구만 이라는 희열이 있고요. 또 작가님이 이런 바탕에서 소설을 집필을 했습니다 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반대의 해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학이란 세계, 뭔가 작품을 던져놓고 그 도깨비에서의 대사가 있잖아요. 신은 질문하는 자일 뿐, 그 운명의 대답은 그대들이 찾아라. 문학도 그러지 않을까, 어떤 예술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자기 합리화? 같은 거를 조금 하면서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소설집이었고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한번 읽어보시고 만약에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알려주세요. 다음 소설보다 가을 시리즈에서는 꼭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집순이로 지냈잖아요. 화장도 저는 진짜 화장을 아예 안 하고 정말 몇 날 며칠 책만 읽고 술만 마시고, 이게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콧구멍에 바람 한번 쐬겠다고 카페 가가지고 마스크 꽁꽁 쓰고 앉아있다가 불안해서 또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 오늘 카메라를 켠다고 오랜만에 화장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오늘 영상 찍지 말까? 그냥 산책이라도 나갈까? 했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열심히 영상 준비도 했었고 했으니까 이렇게 찍었고, 이 설레는 마음으로 저는 편집을 괜찮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즐거우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면 조심히 내려가세요.